기본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이걸 덮었던 검찰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양형 사유가 골 때립니다. 양형 사유가. 지난번에 누구죠? 윤석열 한덕수? 초범이어서. 아, 네네. 와. 초범이어서보다 더 골 때리는 내용을 유리한 정황, 소위 말하면 감경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 뭐냐면 금품 수수를 먼저 김건희가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받았으면 받은 거지. 야.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실현시킨 정황 없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알선 내용을 집행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반성한다. 또 그리고 초범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도 양심은 있나? 일부 자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뭘 자책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국민에게 누르켜 쳤다 정도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범죄를 감싸기 위한 노력만 했는데 이게 유리한 정황으로 양형을 정말 심하네요. 자, 지금 뭐 정말 국민적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지금 뭐 분석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1, 2차 공작 주가 조작 기간에서 2차를 또 자기가 나눠가지고 단일 범죄가 아닌 걸로 해서 잘라서 혐의를 특정했고 그리고 정자법 관련해서도 전속적으로 이익 간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법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지자체 후보한테 받은 그 뇌물로 대가성을 충당했으니 김건희한테 받은 건 아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데요. 전체적 판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사로 이 사람이 뭐 연수원 29기인가 제가 오다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30년 이상 이제 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과 동문이긴 한데 서울법대 나오고 계속 한 가지 일만 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의 법리를 모르는 사람일 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고 오늘 이후에 자기 이름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정말 지탄을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법리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아까 특검에서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걸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까닭은 뭐냐. 이건 조이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조이대 직위원 카르텔이 이번에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놀랐어요.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잊었던 조이대 그리고 또 그렇죠. 조이대 코트는 여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깜빡했던 거죠. 네, 허지영 기자.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가 뭐 의심스러울 땐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범죄 증명이 완벽하게 입증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고 시작을 했죠. 사실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은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유리하게 김건희 씨에게 해당되는 부분들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귀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심에서 당연히 전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갖고도 의심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 판사가 아닌 누가 봐도 이거는 확증할 수 있는 수준인데 다만 저는 이 김건희 특검도 다시 짚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좋은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사실 그냥 믿고 싶어 하지만 특검의 구성원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대체로 드러난 게 문제가 있었죠. 한문혁 부장검사. 예. 이번에 드러났던 미래에셋 녹취록 40% 내가 뭐 주기로 했고 뭐 이런 김건희 녹취가 나오잖아요. 이거 원래 한문혁이 자기가 원래 최초 수사할 때 4년 전에 이미 확보하고서 갖고 있었으면서 김건희 특검에 가자마자 이게 다시 압수수색해서 새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연기했던 걸로 의심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윤석열 일당들, 그러니까 저를 수사했던 윤석열 명예수사팀 검사도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이 검사들이 아까 그 뭐 진술이 투가로 나온 게 없다, 막 판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이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빼도록 뭔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기본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이걸 덮었던 검찰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도대체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은닉이 됐고 해야 되는 수사가 왜 안 됐으며 그동안 어떤 경로로 이게 봐줬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클리어가 돼야 다시 수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재판부가 공범들이 공범성에 대해서 증거 또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 무죄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앞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됐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그 팩트가 확인 네.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단 이건 말이죠. 김건희 특검 조치.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차 종특에서 다시 맞습니다.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오히려 잘 됐다 어떤 면에서는 여론이 수사할 그렇게 수 모아져야 있는. 됩니다. 네네. 이번 판결에서 뭐 도이치 무죄 나왔다. 이렇게 해서 국힘당은 분명히 또 2차 종합특검 무력화 시도할 텐데 네. 오히려 여기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었던 윤어게인 일당 검사들이 이거 봐주기 수사하는 바람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 판사를 옹호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둘 다 합작품인 것 같아요. 판사는 봐주기, 검찰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여론은 더 커져야 됩니다. 딱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에 한덕수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대진과. 오늘의 선고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2인자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책임을 물었는데 여기는 2인자가 아니라 V0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은 해요. 자기가 바로 그 백연머리 송사, 그러니까 네. 바로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줄 수 있는 건 다 봐주고 있는. 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죠? 자, 오늘 지금 뭐 여러 판결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2시 10분부터 시작된 판결, 그리고 3시에 또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권성동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권성동이 구형이 통일교에서 징역 4년? 1억 받은 걸로 4년이 구형이 됐었는데요. 치사전을. 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여기도 반으로 깎아줬네요. 그런가 하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는 1년 2개월이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은 뭐 허 기자 말씀대로 김건희 사건도 이게 끝이 아니고 권성동 사건도 당장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신천지하고 유착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거기서도 있더라고요. 세게 나오고 네. 있죠. 그러니까 또 권성동이 그럼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만 유착하고 다른 일을 안 했을까? 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정의를 세울 때다. 지금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한 상당히 중요한 또 판결이 있었는데요. 위례신도시 관련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서울지법 형사 2일 단독 재판장 이충근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재창, 주지영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네, 유동규와 민간 사업자의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네, 정리해 드리면은 이게 사업자 선정이 이들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고 실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을 거쳐가지고 이득을 취한 부분, 배당 이득은 부패방지법상의 비밀 이용을 통한 이익은 아니다. 이게 분리해서 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장동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연관이 이익을 있을까요? 줬다고 검찰에 이의해서 치도권을 당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정진상 씨는 토독 뭐 하는 거지? 이제 공소 취소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죠. 되면 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형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으켜놨잖아요. 뭐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결과를 법원 판결을 하나라도 받아본 건 선거법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이대 내란 때 그 사건이에요. 파기환송해가지고 고등법원 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거 말고는 지금 1심이 끝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조사시켜야죠.
검찰이 아직 수사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결자해지 자세로 뭐 수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관인 경찰이 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 뭐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조사를 하게 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한 그렇죠, 조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확인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 판결로도 확인되고 있으니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공소 취소를 해버려야죠.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런 일도 안 하는지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터무니없이 엮였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때 이미 북의 지도자 김정은은 남에 대해서 상당한 감정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파토되고 나서. 파토 됐으니까 그래서 일체 교분하지 말고 뭐 이런 지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노동신문 열람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어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중앙정부하고도 안 하는데 경기도하고만 무슨 거래를 한다고요? 송금을 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 스마트팜을 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너무 쉽게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는 완전히 찬밥이었거든요. 그럼요. 찬밥인 건 언론 보면 아는 건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남 사업을 안 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뭡니까 그 사람은 최고 존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우와 이렇게 거래를 두고 황해도에 어마어마한 스마트팜을 짓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거는요 지금 관계당국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네. 특별한 사건 총장 통해서 지휘하면 돼요. 그래서 공소 취소를 명하고 만약 이게 야 대통령 봐주기냐 뭐 너는 뭐냐 이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만 아니 만약에 문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렇죠. 그만두지 않아도 되죠. 절대 그만두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이번 그 재판에서 하나 반드시 짚어야 될 의미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유동규랑 남욱 그 재판에서 뭐 이렇게 뭐 배임 액수 뭐 부당 이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판사가 다 구별해서 감경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대장동에 대한 그 수익금 개발 수익금 이런 것들을 다 배임액으로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건데 이게 같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나 배임 액수를 부풀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그러니까 뭔가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은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한 건 맞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까지도 우리가 뭐 국가가 몰수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다음 재판 뭐 배임 좀 걸려 있는 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공소 취소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공소 계십니다. 취소 해야죠. 네, 이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온 겁니다.